안녕하세요. 안본격 애니메이션 제작소입니다. 오늘은 파티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까 하는데요. 솔직히 이게 강의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도 공부하면서 겸사겸사 제가 아는 것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컴포를 만들고요.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이건 색깔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파티클을 적용시키면 이게 투명해지고 파티클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먼저 파티클이 먼저 설명해드리면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이펙트인데 입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수많은 알갱이들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걸 파티클이라고 해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시스템이 있고 월드가 있는데 이게 거진 똑같아요. 거진 똑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는 마크가 달려 있죠. 그래서 월드는 3D 기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카메라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이게 3D 레이어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월드. 대신에 이 시스템은 3D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것만 되겠죠. 보면 기능도 여기 가이드 빼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제가 월드로 작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게 기본 이펙트죠. 아무것도 안 한 상태 보면은 이 빨간 원이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 나오는 프로듀서예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범위죠. 여기에서 이런 입자들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돼서 발사가 되고요. 여기가 프로듀서의 위치 반경이에요. 반경을 한번 넓혀볼까요? X를 넓히면 이 발생되는 반경이 넓어지는 거죠. 생성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X가 넓어지죠. Y 넓어지고 Z Z축으로 하면 앞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포지션을 통해서 옮겨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프로듀서는 이 생성 범위에 대해 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걸로 아마 회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따로 어디 파라미터가 있긴 있을 텐데 여기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가이드는 그냥 이 가이드를 뭐 보여줄 건지 어떨지 그냥 그런 설정이에요. 레디우스를 끄면 빨간 원이 사라지죠. 포지션을 하면 이 막대기가 사라지고 모션 패스는 뭐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 마스크를 따서 또 작업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때 그 마스크를 표현해 줄지 안 할지를 해주는 걸 거예요. 그리드는 지면에 있는 그리드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프로듀서를 기준으로 그리드를 만들 건지 바닥을 기준으로 만들 건지 그런 기능이고, 벌스 레이트는 이 생성점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작게 하면 조금만 생성이 되죠. 조금만 생성이 되고 이걸 크게 하면 엄청 많이는 생기죠. 그러니까 나오다가 뭐 중간부터 안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걸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나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안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반대로 이걸 바꿔주면 처음엔 안 나오다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나오다가 점점 작아지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도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 적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롱 영어로 어떻게 읽니? 롱게비티, 이거는 이 입자들의 생명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하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지금 이걸로는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프로듀스 밑에 있는 게 피직.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이거를 시뮬레이팅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익스플로시브가 돼 있으니까 뭐 폭발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이렉트를 하면 이 한 방향에 대해 잠깐만요. x, y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야 아마 처음 그걸 거예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잠깐만요. 초기화하고 다시 보죠. 이렇게 나오죠? 쏴주는데 지금 떨어지죠? 이게 왜 떨어지냐면 여기 그라비티, 중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0으로 해주면 안 떨어지고 쭉 발사가 돼요. 반대로 이걸 마이너스로 하면 중력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솟아가겠죠? 이렇게 작용되는 힘이 그라비티고, 여기서 우리가 쏴주고 있잖아요. 이 쏴주는 속도는 벨로시티예요. 이걸 늘리면 더 세게 쏴주겠죠. 이게 약하면 살살 쏴주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이건 뭐지? 이건 검색해 볼까요? 인메리트. 물려받다, 상속받다. 좀 어렵네. 잠시만요. 책을 볼게요. 이 어도비에서 나오는 공식 가이드는 아닌데 애프터 이펙트에 나오는 이펙트 대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펙트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은 책이 있는데 이걸 솔직히 살 필요는 없고요. 뭐 있으면 좋겠죠. 지금 같은 경우 알아볼 때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다 나오기 때문에 책도 비싸고 살 필요는 없어요. 책에 보니까 이건 무슨 파라미터냐면 파티클이 발생할 때 속도의 유지를 설정합니다. 포지션을 키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 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소수의 마이너스를 하면 지금 한번 해보죠. 이거를 저도 이게 글로만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직접 해봅시다. 프로듀서를 일단 위치를 한번 찍어볼게요. 위치를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했겠죠. 했을 때 이게 있으면 뭐가 안 바뀌는데? 뭔 파라미터야 이거? 이 포지션이 아닌가? 프로듀서의 포지션이 아니고 다른 포지션인가? 이 자체 포지션을 한번 움직여볼까요?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뭐에 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다시 구글에 검색해봅시다. 모르면 구글 선생님에게 물어봐야죠. 파티클 이네리트 벨로시티. 누가 질문을 해놨네요. 이 프로퍼티가 적용이 안 된다. 아니고 프로블럼 위드 인더비주얼.
다른데를 검색해봐도 이게 움직이는 파티클 시스템에 적용되는 그런 프로퍼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글만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 실제로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게 나오는가? 유튜브. 영상이 한 개 있네. 아이고, 영상이 아니고 그런 제목의 노래네. 이거는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영상은 그게 아니고, 이걸 뭐 바꾸나마나 뭐가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뭔 기능인지를 잘 모르겠네. 일단 넘어갑시다.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봐야 뭐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레지탄스, 이건 저항인데 뭔 저항이냐면 공기 저항이에요. 공기 저항. 이걸 공기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공기에 부딪혀서 얼마 못 가겠죠. 이게 저항이고, 엑스트라가 뭐냐면 흔히 EX라고 해요. 추가로 되는 그런 건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쏴주는 힘과 이런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이외의 힘을 어떻게 작용시킬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똑같은 시뮬레이션 해주고 있다고 해도 이게 똑같은 그런 식으로만 작용이 되면 다 똑같은 지점으로만 날아가겠죠. 다 한 곳으로만 되겠죠. 이 원 모양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엑스트라가 제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제로면 다 이렇게 일정하게 되겠죠. 근데 좀 더 이렇게 랜덤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이 엑스트라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약하게 뿌려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세게 뿌려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엑스트라입니다. 이렇게 뭐 각도를 좀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게 이쪽에 있는 기능이고, 콘은 콘 모양으로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다시 조별합시다. 콘 모양. 하여튼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거를 골라서 쓰시면 돼요. 파이어, Z 사이드웨이, 언니, 유니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방향, 이거는 방향축을 정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뭐 회전시킬 수가 있는 거야.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쪽에. 여기서 조정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 그래 알기 쉽나? 지금은 이거는 이 안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회전이고, 이렇게 도는 게 보이죠 지금. 이 안에 있는 축들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기 쉬우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거는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라비티 벡터, 이거는 중력을 어느 방향으로 적용시킬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Y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로 하시면 아까 여기 했던 수치는 그냥 그대로 이걸 마이너스 0.5랑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올 거예요. 나오고, 이걸 X 방향으로도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중력을 하면 뭐 대각선으로도 줄 수 있겠죠.
쭉 넣을 수 있겠고, 피직은 얘 빼고는 다 설명을 된 것 같아요. 설명이 된 것 같고, 아까 이걸 설명 안 했죠? 이 수명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알기 쉽게 방향으로 한 다음에 개수를 좀 줄여서 알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항을 해서 좀 짧게 합시다. 보면 얘들이 여기서 사라지죠.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더 없잖아요. 지금 뭐 저항을 줄여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1초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1초가 지나면 없어지게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0.5초로 하면 한 이쯤에서 사라지겠죠? 0.5초, 그쵸? 그러니까 이 입자들의 수명을 정하는 거예요. 입자들의 수명을. 이걸 더 Z축으로 쭉 보내봅시다. 알기 쉽게. Z축으로 쭉 보낸 다음에 이렇게 올립시다. 올리고 이번에 수명을 더 길게 해볼게요. 그러면 수명이 길어지면 더 계속 사는 거죠. 지금 5초. 5초로 해봅시다. 5초. 그러면 얘들이 5초 동안 사라지지 않고 이 시뮬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팅을 하겠죠? 또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발사가 안 돼요. 이게 중간부터 발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쓰실 때는 이거를 좀 더, 만약에 이게 파티클 컴포라고 하죠. P라고 해요. 보통 이게 새로 하나 만들죠. 컴포. 이게 내가 작업하고 있는 컴포예요. 뭐 배경이랑 캐릭터가 있어요. 여기에 파티클을 넣으면 처음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중간부터 잘라서 쓰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모자래지잖아요. 중간부터. 그래서 파티클 만드는 컴포는 좀 크게 만드는 편이 있어요. 원래 컴포의 크기보다 이건 좀 길게 돼 있네. 이건 6초로 하죠. 이게 뭐 비록 6초짜리 새로 만들어버렸네. 6초짜리라 할지라도 뭐 여기는 뭐 1000이나 2000이나 이런 식으로 길게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쓰곤 해요. 쓰거나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안으로 밀어서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이거랑 똑같은 길이라도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는데 대신에 이 위치에 따라 이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뭐 지금은 이 모양이라 좀 알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컨트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다 전체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다른 모양을 쓰고 싶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마음에 드는 장면을 골라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작업하는 컴포에서. 근데 만약 이거를 똑같은 컴포 사이즈를 해버리면 할 때마다 일일이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조절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파티클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캐릭터랑 배경이랑 파티클이 있는 최종 화면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 화면에 적합한 파티클을 조정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게 더 편하겠죠. 여기서 가서 조정한 다음에 확인하고 이게 조금 더 할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보면서 딱 고르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크게 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크게 만들기 때문에 뭐 애초에 이걸 굳이 밀어줄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런 게 있고 수명도 설명을 했고 다음으로 파티클을 갈게요. 이건 복잡하니까 닫아둡시다. 파티클은 이 입자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라인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줄 같은 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보 많아요. 이거는 일일이 제가 뭐 설명을 해줘도 뭐 그냥 읽어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스타는 별 모양이죠. 이거는 쉐이디드니까 그림자 가진 구체 모양이 나오겠고요. 그러면 점점 없어지는 그런 구체 모양.
그런 설정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방울 모양, 폴리곤, 스퀘어, 삼각형, 폴리곤, 사각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큐브 모양,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거는 제가 설명해 주기보다 한 번씩 다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이제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거는 여기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텍스처 트라이 폴리곤, 텍스처 어쩌고, 텍스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모양에 대한 텍스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 잠깐만요. 다른 거의 경우엔 이 텍스처 라인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텍스처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런데 텍스처 어쩌고 저쩌고로 쓰면 이제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레이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우리가 일단 복사를 해서 이거를 뭐 텍스처라고 하죠. 텍스에 가서 대충 만듭시다. 이런 걸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필요 없고 파티클에서 해서 이제 아까 만든 이 텍스처 폴더를 설정해주면 아까 그 오각형 친구들이 이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작죠? 여기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아까 그 사이즈죠. 아니, 그 사이즈가 그 모양이죠. 오각형 모양을 이제 얘들이 쌓아주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걸 모양을 좀 바꿔봅시다. 뭐 이런 이상한 모양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해주면 이 친구가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빗방울이 아니고 물방울을 쐈잖아요. 니코니코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파티클 타입을 텍스처 어쩌고 저쩌고로 바꿔주신 다음에 물방울 타입을 만들고 그걸 선택해 주시면 이걸 얘들이 쏴주는 거예요. 쏴주는데 텍스처도 종류가 이렇게 많죠? 이거는 스퀘어니까 사각형 모양으로 되는 거고 이게 이 컴퓨터 자체가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각형을 지금 얘들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요 밑에다가 제가 검은색을 한번 깔아볼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런 모양을 그대로 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텍스처 스퀘어라는 거. 디스크는 동그라미로 이걸 말아줘요. 그 동그라미로. 여기 사각형인 걸 동그라미로 말아서 발사를 해줘요. 해주고 이거 페이드 디스크는 동그라미인데 좀 그라데이션이 걸리게 쏴줘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이렇게 컴퍼에 여기에 맞게 딱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스퀘어 디스크로 쏴주시면 됩니다. 이 스캐터는 이거 확산이라고 해야 되나? 분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퍼뜨려주는 게 확대가 되네? 뭐지? 잠깐만요. 이게 왜 확대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지? 일단 넘어갑시다. 아까처럼 인헤비 그것처럼 좀 의문이 남지만 일단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다 설명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텍스처 타임이란 건 이 텍스처를 제가 좀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일단 뭐 3D로 해서 뿅 1, 2, 3, 3 이렇게 회전을 줬다고 해보죠. 회전을 줬다고 해보죠. 그럼 이 회전이 된 게 발사가 되는데 보면 얘들이 다 똑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죠. 전부 다 똑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죠. 그거를 설정해 주는 게 이 창이에요. 지금 커런트는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138프레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이 138프레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재에다가 그대로 투영해 주는 게 이거고요. 벌스랑 프롬 스타트랑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벌스랑 프롬 스타트는 좀, 일단 벌스는 여기서 태어나는 순간이 이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겠죠. 나오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거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별로 이제 닮아 보이죠. 아까는 전부 다 똑같았는데 이제 구간별로 좀 닮은 모습이 되는 게 그렇게 되고요. 여기도 걸려 있네. 필요 없고 이거 없고 프롬 스타트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좀 애매한데 설명하기가.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딱 적절한 설명 말을 못하겠네. 이것도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이게 스타트고 이게 벌스예요. 아니 벌스가 아니지. 벌스지. from 스타트. 이거를 보시면 여기 선 있죠, 선. 이 선 기준으로 봐보세요. 벌스는 이 선을 지나갈 때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여기는 막 굵직굵직한 애들이 지나가죠. 여기는 각져 있는 애들이 지나가죠. 이제 뭐 옆으로 된 애들이 지나가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선을 지나가는 애들은 다 달라요. 지나갈 때마다 패턴이. 근데 프롬 스타트는 보면 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이 보이시나요? 지나갈 때 패턴이. 들어갈 때는 항상 이런 대각선을 그리면서 이 선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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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그냥 무조건 나올 이 부분에는 이 모양, 여기 갈 때는 이 모양, 이런 식으로 프롬 스타트는 좀 패턴이 시작부터 끝까지의 이런 모양이 일정하게 나와요. 대신에 벌스는 일단 태어난 지점부터 스타트긴 해도 이게 무조건이 아니라 랜덤적으로 이게 계속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생성되고 또 생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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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일정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죠. 여기 막 이런 모양도 나오죠. 이런 모양도 나오고 하는 게 있는데 설명이 어렵네요. 일단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커런트를 하면 전부 다 이것과 동기화가 된다고 되나? 그리고 싱크로가 되고요. 이제 완전 랜덤성을 원하시면 벌스를 누르시면 되고 프롬 스타트를 하면 좀 전부 다 동기화는 아니지만 이 구간별로의 일정함을 얻으실 수 있어요. 야,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 내가 일단 그런 걸로 넘어갑시다. 그런 걸로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될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 있는 회전은 이게 폴리곤이어야만 나온다고 돼 있는데 컨트롤 폴리곤 섹션 코드로 이 회전은 여기서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을 회전이 없으면 이걸 그냥 회전을 넣지 말고 가보죠. 회전이 없습니다. 회전이 없는데 쏴주면 그냥 애들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이제 회전을 넣어주면 얘들이 회전을 하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더 빨리 해볼까? 뭐 회전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회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양만 여기서 정하고 여기서 움직임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움직임을 넣고 그거를 여기서 날릴 수도 있겠고요. 날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여기서 3D 모드로는 했지만 이 레이어 자체는 2D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를 이런 게 있겠죠.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2D란 말이에요. 진짜 3D는 아니에요. 여기서 3D라 했다 할지라도 이걸 눌러야 이게 3D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3D 시뮬레이팅을 하고 싶다면 이쪽에서 움직임을 줘야겠죠. 그리고 회전이 있고 이거는 이 보면 지금 보면 회전이 빠른 애들도 있고 느린 애들도 있어요. 막 빠른 애들 있죠. 근데 막 느린 애들도 있죠. 그런 게 이 정도예요. 이게 아마 0으로 하면 다 비슷비슷한 그걸로 나올 건데 아닌데 이니셜 로테이션 아닌데 맞는데 이게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맞는데 이 기본 이펙트는 평소에 안 쓰니까 당최 알 수가 없네. 이것도 모르겠다. 이것도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게 0이라면 다 똑같은 회전 속도를 가져야 되고 이게 클수록 빠른 놈은 빠르고 느린 놈은 느리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이게 제가 이것도 뭐 하는 파라미터인지 모르겠네요. 이 생각보다 답답하네. 얘랑 얘랑 이 세 개는 지금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건 다른 강의나 구글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를 믿지 마시고요. 이 회전축은 그러니까 어떤 축으로만 회전시킬 것이냐 뭐 이런 거죠. 뭐 Y축으로만 회전하게 할 것이냐 Z축으로만 회전하게 할 것이냐 뭐 모든 축으로 다 랜덤하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거였죠. 이것 때문에 그런가? X축 0 회전이 걸리나? 좀 회전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다. 그렇죠. 이게 휘릭 이렇게 돌아가네. 회전 속도는 다 같은가? 한 바퀴만 돌고 그 뒤로 안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러네. 이걸 3000을 해볼까? 그래도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네. 넘어가고요. 벌스 사이즈는 여기서 태어날 때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게 태어날 때 사이즈가 5고 5도 너무 크네. 2고 데스 사이즈는 죽을 때. 그러니까 이 벌스 데스가 이거죠. 이 생명 5초 처음에 생성되고 5초 뒤에 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뭐 0으로 해주시면 생명 좀 줄여볼게요. 2초. 그러면 점점 작아지면서 죽겠죠. 이렇게 여기 반대면 점점 커지다가 죽겠고 애들이 처음에는 0이었는데 점점 커지면서 죽겠죠. 뭐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즈 바리에이션 그러니까 이걸 11이라고 했지만 이게 0이면 다 똑같은 사이즈예요. 다 1 사이즈로 나오는데 이 바리에이션 늘려주시면 1을 기준으로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리에이션은 맞는데, 바리에이션 맞는데 속도는 내가 알던 그게 아니네.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투명도에 투명도, 최대 투명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게 있고, 이거 때문에 이게 좀 오퍼시티 맵 있죠. 이걸 열어야만 이게 보여요. 그래서 처음 이 툴을 쓰면 이 뭐야 이럴 때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그래프거든요. 이게 투명도 그래프예요. 0에서 100이죠. 그러니까 점점 커졌다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페이드 인 아웃이 지금 저절로 걸려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을 때 어색하지 않게 원래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펜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직선으로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으면 처음부터 보이고 사라질 때도 100%고 이렇게 되겠죠. 대신 이러면 갑자기 사라지죠. 갑자기 사라지고 나타날 때도 갑자기 나타나고.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좀 깨끗하게 안 되네. 이렇게 되면 페이드 아웃이 걸리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투명해지게. 반대로 그릴 수도 있겠죠. 처음엔 안 보이다가 점점 나오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할 수도 있겠죠. 지그재그로 하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깜빡 거리는 것처럼 되죠. 더 지그재그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런 거를 여기서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해줄 수 있고, 무엇이냐, 파티큘러를 가면 이것도 여기도 있나? 없죠? 데폴트로 이런 게 있어요. 모양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띡띡띡 걸으면 이게 모양이 저절로 탁탁탁 이렇게 바뀌는데 안 돼서 좀 쓰기 불편한 게 있어요. 귀찮다고 해야 되나? 불편하다기보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칼라 맵은 그냥 이 색깔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예요. 종류가 있겠죠. 벌스 투 테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이 색인데 나중에는 죽을 때는 이 색이 된다. 오리진 투 데스는 오리진,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색에서 죽을 때는 뭐 무슨 색으로 바뀐다. 한번 해볼까요? 오리진 투 데스로 합시다. 이것도 왜 색깔 지정이 안 되지? 이건 안 되나? 텍스처 폴리곤을 색이 안 되나? 색이 안 되나 보네. 색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폴리곤은 지금은 오리진 투 데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색인데 이 데스, 그러니까 수명의 끝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되죠. 파란색이면 파란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커스텀은 그러니까 색을 다 정할 수 있어요. 더 세세하게. 처음에 무슨 색인데 25% 구간에서는 무슨 색, 50% 구간에서는 무슨 색, 75% 구간에는 무슨 색. 무지개로 한번 해볼까요? 커스텀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을 하고 이제 파란색 하면 되겠죠. 파란색. 이러면 무지개가 되겠죠. 가지고 이 벌스 레이트, 생성되는 양을 엄청나게 늘려주면, 무겁다. 이 알갱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산이 무겁겠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무지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합성 모드죠. 합성 모드. 이 알갱이들 간의 합성 모드를 여기서 정할 수 있어요. 컴포짓은 그냥이고요. 애드를 하면 가산이 되겠죠. 지원되는 건 몇 개 없네요. 스크린 가산, 블랙매트 뭐 이 정도밖에 없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런 게 있고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은 엑스트라. 엑스트라로 가볼까요? 책에는 엑스트라가 없네. 책이 좀 오래된 책이라 그런가? 엑스트라는 카메라. 아, 무겁다. 이걸 바꿀게요. 이제 1.1로 합시다. 안돼, 친구. 1.1. 카메라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카메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카메라죠. 뭐 얘들 자체의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이 카메라를 움직여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누르고 이거는 카메라에 그걸 거예요. 화각 같은 걸 거예요. 이거를 화각이 커지면 광각이 되겠죠. 을 줄이면 망원이 되고 이걸 설정할 수 있고요. 뎁스 Q는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생산점을 그러니까 뎁스가 깊이잖아요. 깊이에 따른 변화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요. 저게 끄고 티클도 끄고 프로듀서에서 Z를 길게 해볼게요. 앞에서 나오는 애들도 있고 잠깐만요. 티클 텍스처 선택하고 이게 아니고 비지게 해서 다이렉트로 그라비티를 뺍시다. 수명을 10초로 하고요. 있겠죠? 이걸 Z를 늘려줘요.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 안속에 있는 여기 안속에 있는 애들 조그맣죠?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좀만 더 올릴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저 안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 색깔이 걸리게, 그러니까 저 안쪽이라는 저 안쪽의 기준을 디스턴스 거리로 정할 수 있어요. 이 거리까지는 보이고 이 밖으로는 저게 이 색깔이 걸리게. 뭐 이걸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하면 안쪽에는 빨간색이 걸리게. 뭐 안개로 돼 있죠 지금. 뭐 아까 회색이라서 안개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페이드를 하면 그러니까 얘들의 투명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알파 수치 보이시나요? 알파 수치가 점점 낮아지죠. 네. 얘들 자체가 투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투명하게. 포그는 이 알파치 자체를 건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색을 더해주는 개념이고요. 라이트, 이건 빛이죠. 빛을 뭐 어디서 쏴주고 뭐 이런 건데, 이 일반적인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3D는 그냥 3D 파트가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 이런 것도 일반 촬영에서는 신경을 거의 안 쓰고요. 물론 써서 특수한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설명을 그냥 안 할게요. 라이트. 어차피 우리는 이걸 라이트를 쓸 정도로까지 이걸 활용하진 않을 거예요. 랜덤 시드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조정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이 랜덤을 하면 이 패턴을 바꿔줘요. 패턴을 랜덤하게 바꿔주는데 이거의 장점은 말 그대로 랜덤하게 바꿔주기 때문에 좀 다양성을 얻을 수 있어요. 다양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조정하면 우리가 어쨌든 이게 연속되는 그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세한 컨트롤이 돼요. 아, 이만큼만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 랜덤은 이 연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
560이죠. 561로 간다고 해도 이거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세세한 컨트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세세한 컨트롤은 불가능하고 그냥 다양하게 랜덤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뜻으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저거 정보 이 정도가 이 파티클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 쓰시면 이 파티클에 있는 이거 그냥 먼저 지웠다 하시거라 보죠. 컨트롤 알트 시프트 1을 누르면 아이고 이거 마지막에 저거랬구나. 하여튼 그 단축키를 누르면 제일 마지막에 썼던 이펙트를 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7을 한번 썼었네요. 파티클에 이거 투명도 맵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정도랑 파티클 타입에서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을 선택하면 내가 만든 모양을 요 텍스처 이것도 담겨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걸 선택해서 내가 만든 모양을 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모양들은 벌스나 프롬 스타트를 통해서 이렇게 랜덤함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눈을 한번 해볼까요? 눈을 한번 해봅시다. 눈은 저 하늘 위에서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듀서를 여 위에까지 하고 이렇게 눈이 여기서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눈은 하늘 전체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를 X랑 Z를 크게 해줘요. 크게 해주고 하늘에서 다 내리게. 이제 Y도 이 설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해줄 수는 있는데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원리까지 따지고 가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게 구름에서 내리잖아요. 이게 구름이 있는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적당히만 넣어주시고 보면 이 범위가 프로듀서의 범위가 지금 Z를 너무 크게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Z를 1로 할까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크게 있죠. 크게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화면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눈이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프로듀서가 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눈들이 존재해요. 여기서 하늘에서 내리고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데 얘인가 보다. 얘 있죠, 얘. 얘는 갑자기 여기서 생성됐죠. 얘도 갑자기 생성됐죠. 이런 식으로 되면 갑자기 생성되는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게 좀 더 위에 이렇게 올려줘요. Y 위치를 위로 올려주셔서 생성되는 게 안 보이게. 그리고 생명을 뭐 길게 해줍시다. 길게 해서 밑에까지 오게 해주시고 네, 처음엔 자를게요. 여기서부터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프리뷰를 하죠. 너무 길다. 이만큼 합시다. 빠르죠, 되게 빠르죠. 빠르니까 이거를 바꿔봅시다. 이거를 조정하는 거는 여기 물리라고 해야 되나? 피직스에서 조정을 합시다. 일단 벨로시티를 없애면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처음 이게 익스플로시브로 됐으니까 위로 한번 쐈다가 내려오잖아요. 일단 이걸 없애주고요. 그라비티를 좀 줄여봅시다. 중력을 약하게. 이러면 좀 느려지죠? 느려지고 지금 Z축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멀리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자동으로 설정이 됐죠. 가까이 있는 거는 빠르게 내려오고 멀리 있는 건 천천히 내려오고 설정이 된 것 같고 가지고 이제 색깔을 바꿔볼게요. 오프시티는 전부 다 일정하게 해주시고요.
그냥 여기서 색깔을 정합시다. 안에서 정해도 되는데 그냥 눈이니까 일단 흰색으로 합시다. 흰색으로 하고 눈도 눈 모양을 어떻게 하지? 눈 모양을 어떤 식으로 할까? 프렉타 컬러 할까?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눈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프렉타 컬러를 하나 만든 다음에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만 해도 뭐 느낌이 날 거예요. 뭐 그럴싸하죠. 가지고 살짝만 그걸 줄까요? 흐림을 줄까요? 흐림에 너무 선명하면 또 그러니까 뭘 주고 뭐 전개도 좀 줍시다. 이걸 익스프레션을 언제쯤 설명을 해야 돼? 지금 설명할까요? 그냥 Alt 키를 누르고 여기 있는 시계 마크를 누르면 익스프레션이란 걸 쓸 수 있어요. 이게 흔히 뭐 엑셀이나 뭐 그런 데 쓰는 함수 같은 거예요. 여기에 타임 곱하기 100을 걸어줘요. 타임 시간이죠. 시간 곱하기 10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마 초 단위일 거예요. 25 콤마, 그러니까 1에서 25 콤마가 되기까지 24 콤마가 필요하죠. 지금 이게 프레임 레이트가 24 프레임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1초가 24 프레임이에요. 1초가 지나면 이게 100이 되게 시간당 100씩 오르게 저절로 지금 설정을 함수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제가 이걸 키프레임을 딱 찍지 않아도 이게 자동으로 되겠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이거를 속도 개념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당 얼마 이러니까 내가 키프레임으로 찍는 거는 이거를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한 바퀴 두 바퀴 이런 거를 설정하기보다 시간당 얼마 이런 개념을 해놓으면 평소에 100이 이 정도다 이러면 이거를 10배 하면 1000이 되겠죠. 1000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일단 넘어가고요. 이게 익스프레션이란 건데 저런 시간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로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으니까 이건 다음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익스플래시브 텍스처 버스 하면 뭐 이렇게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고요. 뭐 레지스탄스라든지 스탄스를 좀 더 넣어준다든지. 너무 많이 넣었네. 뭐 엑스트라 이런 걸 해서 조정할 수도 있겠고요. 수치를 넣어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지금은 그냥 위에서 중력에 맞게 저절로 떨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또 파티큘러는 또 에어란 게 있어요. 그 바람 같은 거를 설정해서 이게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것도 시뮬레이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건 중력만 돼 있기 때문에 좀 심심하죠. 심심한 것도 있고 잠깐 이 카메라로 하면 되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카메라 지금 3D라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거를 이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앵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3D 마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 CC 파티클 월드라는 이펙트 자체가 3D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카메라가 있다. 룰을 여기 연결해서 쓰는 걸 즐겨 쓰거든요. 컨트롤하기 편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를 두고 옆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눈이 옆으로 내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걸 타고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비가 옆으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실제로 비가 옆으로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앵글을 바꿔가지고 앵글을 바꿔봅시다.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위에서 눈이 내려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고요. 대신에 이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이 프로듀서가 조금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나오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있는 이 오퍼시티를 살짝만 이렇게 투명하게 해줘서 조금 더 해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티 안 나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고 있는 걸 쳐다보는 것처럼. 더 올려볼까요? 90도로 해볼까요? 90도로 하면 딱 누워가지고 하늘을 정면으로 내리는 눈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거를 각도를 조절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여기 하늘이고 뭐 빌딩 같은 게 있겠죠. 빌딩들이 있고 내리는 눈이 이렇게 내리는 거를 카메라로 촬영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파티클을 하면 눈이나 비나 불꽃이나 물방울이나 하여튼 뭐가 많다, 뭐 알갱이가 많다, 그리고 그거를 뭐 날려야 된다, 뭐 굳이 안 날리더라도 이거를 속도를 뭐 0으로 설정하면 이거 딱 정지 화면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알갱이가 많은 건 다 파티클로 하면 돼요. 봐요, 이 눈이 몇 개요 지금. 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어느 세월에 다 그리고 어느 세월에 하나씩 다 이렇게 애니메이팅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파티클을 씁니다. 파티클을 쓰고요. 눈이 바닥에 나오면 이게 쌓이잖아요. 그런 시뮬레이팅도 파티큘러에서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날리는 것만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하고 여기 보면 가까이 있는 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카메라에 피사계 심도 사용 돼 있죠. 이거를 블러 핀트를 조절하면 이걸 가운데 있는 거 핀보케라고 하죠. 카메라에 있는 흐리게 하는 효과 그런 걸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포커스를 이제 좀 바꿔볼게요. 포커스를 더 줄일까? 100으로 줄일까? 좀 흐려진 것 같나요? 기분 탓인가? 블러를 좀 더 알기 쉽게 합시다. 1000% 비싸게 심도 온. 안 걸리나? 이거는 3D를 상관없을 텐데 이건. 이건 좀 아니다. 이게 아니고 블러 설정을 어떻게 하더라. 좀 고정? 고정이 아닌데? 고정이 아니고 비싸게 심도를 사용. 포커스 거리. 왜 안 흐려지지? 잠깐만요. 다른 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흐려졌잖아.
파티클에는 적용이 안 되나? 이게 3D 카메라가 아닌데 카메라는 적용되는데 블러만 적용이 안 되나? 이것도 파티큘러는 제가 알기로는 돼요. 되는데 이 친구는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가 이게 안 걸리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면 파티클은 다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해주잖아요. 뭐 지금 같은 이런 거는 한꺼번에 했잖아요. 멀리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이러면 만약에 이 사이에 캐릭터가 들어간다. 캐릭터를 뭐 지금 뭐 그릴 수는 없고 이게 캐릭터라고 하죠. 네, 캐릭터라고 합시다, 여러분. 하면 이 캐릭터 앞에도 눈이 내리고 캐릭터 뒤에도 눈이 내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한꺼번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Z축을 지금은 Z 반경을 되게 크게 했잖아요. 근데 이 반경을 짜잘하게 나눠가지고 이 Z도 안으로 넣어줘서 이 멀리 있는 눈 하나 만들고 가까이 있는 눈을 하나 만들어줘요. 얘는 큰 눈이죠. 얘는 멀리 있는 눈.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끼워줘요. 지금 이 반경을 1보다 1로 된데 1도 큰 것 같아요. 더 작게 합시다. 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캐릭터 앞에 있는 눈이랑 이거를 이 색은 빨간색은 좀 잘 안 보인다. 무슨 색을 해야 잘 보일까? 색을 할까? 그나마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캐릭터 앞에 오는 눈과 뒤에 가는 눈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로 한꺼번에 이 자동으로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이 흐림 효과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레이어를 지금 나눴기 때문에 이 레이어에다가 그냥 효과를 걸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블러를 흐리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뭐 더 간지나게 하려고 하시면 이것도 파티큘러랑 아마 똑같은 회사인 트레이프 코드의 아웃 오브 포커스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블러 효과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건데 기본으로도 카메라 렌즈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무거워요. 무거운 게 있고 일단 육각형이 돼 있고 하이라이트를 한번 넣어보죠. 그러나 개인이 밝히고 이게 허용치 같은 거네요. 됐고 더 커져야 이게 육각형이 티가 날 텐데 이거를 그 렌즈 조리개의 모양에 맞춰서 블러를 걸 수 있어요. 이제 삼각형이 되죠. 뭐 오각형 뭐 이런 식으로 블러를 걸 수 있게 해주는 블러가 있어요. 블러 카메라 렌즈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개인을 더 못 넣나? 파라미터가 제한적이에요. 역시 이런 기본 소프트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가까이 있는 거는 이렇게 흐림 효과를 넣어주면서 뭐 멀리 있는 것도 흐려지긴 흐려지는데 뭐 멀리 있는 거 살짝만 흐리게 해볼까요? 그러면 카메라 컬러로 이 정도만 합시다. 멀리 있는 게 살짝 흐려지죠? 이렇게 레이어를 나누면 따로따로 처리가 가능해요. 이 파티클이라는 것 특성상 전부 다 한꺼번에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세세한 컨트롤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앞에 레이어, 뒤에 레이어로
뭐 큼지막하게나마 이렇게 나눠주면 이런 세세한 컨트롤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미스테리로 남은 것들은 여기 벨로시티에 있는 이너비 벨로시티, 스캐터, 또 한 개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그건 제가 뭐 나중에 방송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 세 개는 제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편집하기 귀찮아서 여기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